오늘은 한때 90년대생들의 어린 시절을 즐겁게 해주었던 추억의 니켈로디언 만화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몇몇 작품들을 뽑아서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잠시나마 어린 시절의 추억에 빠져보면서 그때 느꼈던 마음들을 다시금 상기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1997년부터) 니켈로디언에서 처음 방영을 시작했었고 2001년에 종영한 인기 있는 작품입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 주로 재능TV에서 시청할 수 있었는데요. 작품의 주인공은 노버트와 데게트라는 이름을 가진 비버 형제이며, 형제의 엄마가 새로운 두 여동생을 낳은 이후 비버의 법칙에 따라서 형제는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후 그들이 이런저런 모험을 겪고 새로운 캐릭터들을 만나면서 펼쳐지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닝 영상과 음악이 너무 찰떡궁합이라 중독성이 있어서 여전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원래 시리즈의 종영을 알리는 특별 에피소드로 바이바이 비버즈가 방영될 예정이었지만 노버트가 데게트에게 알린 긴급 소식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 결국 방영하지 못하고 끝나버렸는데요. 못 말리는 비버 형제 쇼가 이제 마지막이 될 것이며, 게다가 사실 우리는 실제 비버가 아니라 그저 만화 속 캐릭터로서 환상의 존재다라는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니켈로디언은 현실과 만화 세계의 구분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 만화를 좋아하던 아이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것을 염려하여 바이바이 비버스 편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성우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만이 남아있을 뿐이죠. We are a cartoon. We aren't real. We're animated characters in a cartoon. Real beavers don't have appliances. They don't use bathrooms, and they don't talk. Poor thing. We're pictures. We're not even three-dimensional. 개인지 고양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름도 개떡이지요. 개떡. 세상에서 제일 가는 멋쟁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총 4개의 시즌으로 나름 오랫동안 방영했었던 추억의 애니메이션입니다. 한쪽은 개, 다른 쪽은 고양이로서 이들이 합쳐져 탄생한 캣독이 주인공이고, 여기서 도그는 스폰지밥 성우인 톰 케니가 담당하였습니다. 항상 흥으로 가득 차며 좀처럼 가만히 있질 못하는 천진난만한 성격의 도그와 달리 캣은 고지식하고 욕심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작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서로 상극인 캐릭터들이 등장해야 확실히 재미가 있겠죠. 추가로 캣독의 원작가 피터 해너는 작품 제작에 영감을 주었던 것들을 언급하였는데요. 이웃집 고양이와 개들이 종종 싸우는 광경을 지켜보고 TV에서 우연히 실제 샴 쌍둥이가 서로 한몸이 된 채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들을 접한 뒤 고양이와 개를 결합시킨 샴 쌍둥이, 즉 캣독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캣독 한국어 더빙판 자료를 쉽게 찾을 수가 없어서 다시 보기가 힘들다는 게 많이 아쉽네요. 개성 넘치는 어린 아기들의 일상을 담아낸 아동 애니메이션 러그래츠는 1991년부터 약 13년 동안 방영한 작품이며 니켈로디언에서 가장 큰 히트를 치고 오랫동안 방영한 만화였다고 합니다. 비록 네모바지 스폰지밥이 탄생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기 전까지는요. 추가로 지난 2월에는 러그래츠가 CG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대부분 어린 아기들이어서 당시에 더욱 재미있게 보았던 것 같은데요. 아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안젤리카는 항상 제멋대로이고 괴팍한 성격을 가졌기에 특히나 얄밉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네요. 한편 2003년에는 All Grown Up 이라는 시리즈가 방영되었는데, 이 아기들의 10년 뒤 모습을 그려낸 시리즈였습니다. 근데 10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이 녀석은 그다지 큰 변화가 없어 보이네요. 엘리 선배님, 저희 가족은 아주 평범해요. 아빠, 엄마, 언니. 여행지에서 우리가 발견한 루니, 그리고 우리를 발견한 바위. 영문판 본래의 장명은 The Wild Thornberries. 이고 국내에서는 엘리의 야생탐험으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주인공인 엘리자가 가족들과 함께 캠핑카를 타고 다니면서 야생의 세계를 탐험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합니다. 특히 엘리자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느 한 주술사가 엘리자에게 주었던 야생 동물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덕분에 엘리자는 이 능력을 통해 동물들과 교감하고 곤경에 처한 그들을 도와주기도 하죠.
영어로는 로켓파워, 한국어 제목으로는 악동클럽이라는 애니메이션도 있었죠. 서핑,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어린 10대 청소년들이 주인공이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성격을 담아낸 애니메이션입니다.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재미있게 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 밖에서 주로 야외 활동을 한다기보다 그냥 집에서 컴퓨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이런 활발한 애들을 보니까 크게 공감이 안 됐었나 봅니다. 세상 속에 펼쳐진 모험 놀라운 발명품들을 만들어 때로는 사고를 치기도 하는 12살의 천재소년 지미 뉴트론의 일상을 다룬 공상과학 애니메이션입니다. 1995년 이 작품은 처음엔 조니 퀘이사라는 9살 천재 꼬맹이의 이야기로 계획이 됐었으나 제작진들의 논의 끝에 지미 뉴트론으로 바뀌었고 3년 뒤인 1998년 제작진은 런웨이 로켓보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니켈로디언 측에 보여주었는데요. 런웨이 로켓보이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소년 지미 뉴트론 시리즈의 초창기 제작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창기에 제작되었기 때문에 캐릭터들의 외형이 차이를 가지고 있죠. 아무튼 이 런웨이 로켓보이는 니켈로디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러닝타임 1시간 22분의 영화로 제작이 되었으며 이후 3개의 시즌으로 이루어진 TV 시리즈가 등장하였습니다. TV 시리즈보다 먼저 제작되어 등장한 극장판은 한화 대략 280억 원의 제작비를 통해 90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네요. 모든 나를 괴짜팀이 사고뭉치해 엄마 아빠 실수법 비킨 나만 괴롭혀 마지막으로 티미의 못 말리는 수호천사입니다. 에피소드의 전개가 무척 빠르고 정신없이 이어지는 게 특징이며 2001년부터 시작하여 17년 동안 방영됐었고 네모바지 스펀지밥 다음으로 니켈로디언에서 가장 오랫동안 방영을 했던 인기 애니메이션입니다. 10살 배기 티미를 옆에서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수호천사들을 비롯해 티미의 입장에서는 악당으로 여겨지는 심술궂은 못된 보모 비키로부터 구박을 받는 상황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의 크로커 선생님도 빼놓을 수 없겠죠. 추가로 천재소년 지미 뉴트론과 크로스오버를 하여 지미와 티미가 함께 등장해 2D와 3D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꿀잼 에피소드가 나오기도 했었고 2011년에는 A Fairly Odd Movie, Grow Up, Timmy Turner. 라는 실사화 극장판이 공개되었습니다. 티미와 못 말리는 수호천사는 시즌 10을 마지막으로 방영이 종료되었는데 당시 큰 인기를 누렸던 작품이 끝나게 된 원인은 시즌 10에서 등장한 클로이 카마이클이라는 새로운 등장인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클로이는 티미와 수호천사를 공유할 수 있는 캐릭터이며 그녀의 등장으로 인해 만화의 큰 설정 붕괴가 일어난 것은 물론 점점 에피소드의 스토리 전개가 클로이를 중심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이에 실망감을 느끼고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에 대한 팬들의 부정적인 평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만화를 처음 접했으며 그 당시에 재미있게 보긴 했지만 스폰지밥처럼 오랫동안 본 만화는 아니었기 때문에 시즌 10까지 방영됐었다는 사실은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그나저나 티미의 보모를 맡은 비키가 이전에는 얄밉고 짜증나게 느껴졌지만 다시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니켈로디언 추억의 만화 탑7을 되짚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가득 채웠던 또 다른 니켈로디언 만화는 무엇이 있었나요? 그저 순수하게 TV에 나오는 만화를 보며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저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